마지막 4부. 4부에서는 그 전에 진행했었던 디자인 전략까지의 사례 보여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나이키에 대한 전략 제안서입니다. 우리는 4주차에 디자인 전략 개발 제안서 여러분들과 미팅 있죠. 엔터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이키 브랜드의 리뉴얼을 맡은 이 팀에서는, 이 디자인 팀에서는 브랜드 분석, 트렌드 분석, 소비자 분석, 경쟁사 분석, 디자인 전략. 그래서 디자인 전략과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했고요. 브랜드는 연역, 아이덴티티, 광고 전략, 경영 이념, 마케팅, 제품, 매장 내부, 인테리어 매장 내부까지 진행을 했네요. 그리고 트렌드는 이슈와 소비자 트렌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것은 타겟과 구매 성향은 어떤지, 경쟁사는 경쟁사 몇 개를 선정해서 포지셔닝 맵과 각 브랜드 비교를 했고 수업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전략은 그래서 앞에 있는 브랜드, 트렌드, 소비자, 경쟁사 분석을 토대로 디자인 방향과 전략을 이렇게 계획을 한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브랜드에 대한 연역이고요. 이런 부분은 대략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라는 내용만 보고 얼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부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4부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나이키 로고가 점차 어떻게 변했는지 시대별로 196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이 나이키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것, 젊음, 열정, 스포츠 이것들이 도전이라는 것으로 함축이 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최고를 추구하는 브랜드를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로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광고 컨셉에도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적용이 되어서 나타나죠. 그래서 경영 이념도 경영 이념 같은 경우는 마케팅과 연관지어서 실제 매장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제품에 대한 분석, 여기는 간략한 이미지로 나와 있지만 사실 더 상세한 내용, 발표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예전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기술이 현재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요약이 되면 더 좋겠죠. 매장 내부, 외부 모든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매장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차 이제 뭐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지, 스타일이 어떤 데는 내추럴 모던, 그리고 하이테크, 빈티지 여러 가지 스타일로 있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분석 시작이네요. 브랜드 분석이 끝나고 트렌드에 대한 분석, 사회 전반의 이슈 이런 것들은 다양한 자료를 검색해서 요약을 했겠죠. 소비자 트렌드. 조금 더 이제 이 사용자층이랑 가까운 트렌드를 좀 더 분석해서 적용을 해보는 것이 연관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타겟층도 점차 메인 타겟층이 이래 했는데 서브 타겟으로 이러한 층까지 포괄적으로 이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로 나가야 소비자층이 더 넓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10대, 20대 또는 운동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는 30, 40대 중장년층 외에 액티브 시니어 해서 5, 60대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타겟층으로 할 예정이다 라고 했고요. 구매 성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제 맞춤형으로 어떻게 이제
커머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요즘은 언택트 시대여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다양한 SNS를 통해서 그 이커머스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어떤 유형으로 되고 있는지, 그럼 우리 브랜드에는 그것을 적용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인지 등등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포지셔닝 맵이에요. 이 팀에서는 인지도가 높냐, 낮냐, 그리고 스타일, 조금 더 제품이 스타일에 중점을 두느냐, 기능성에 중점을 두느냐라는 가로축과 세로축에 비교하고 싶은 단어를 놓고 그거에 따라서 각 브랜드의 가 지향하는 바, 그리고 각 브랜드가 우리한테 인지된 것에 따라서 배치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브랜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뉴발이 경쟁 브랜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비교해서 넣었습니다. 수업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업 분석에 따라서 강점은, 약점은, 그리고 기회가 되는 것, 위협이 되는 것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ST 전략으로 강점, 약점에서는 이제 나이키만의 이미지로 스포츠 업계 1위를 갖고 있고 지금과 같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 약점이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회가 되는 것은 요즘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대의 활동성을 고려한 어떻게 보면 약점과 오퍼튜너티를 함께 결합한 전략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내용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전략은 이제 또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분석,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요인은 디자인이네요. 왼편에 있는 그 원형 차트를 보면 디자인이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능성이에요. 그리고 스타일이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또 연령대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별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나이키 같은 경우는 좀 더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아디다스는 좀 더 기능성이 좀 강조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전략과 방향은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아까도 좀 더 미래의 사용자층으로 5, 60대 액티브 시니어까지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가지 조사 내용에서 트렌드에서도 찾아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자인 전략에도 적용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층의 이제 디자인 전략도 마찬가지 내용이고요. 그런 광고 매체도 이렇게 더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소비자의 나이키에 대한 이미지는 이러이러한 거라고 이제 새롭게 선정할 수 있는 게 시니어층에 대한 광고 내용도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선호 스타일은 좀 더 낮은 연령대는 모던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높은 연령대는 내추럴한 스타일을 선호하는데 그러면 연령층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연령층에 적합한 디자인 스타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결론적으로 이 팀에서 새롭게 리뉴얼하는 나이키 매장은 좀 더 액티브 시니어를 타겟층으로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매뉴얼을 이제 계획할 것이고 액티브 시니어를 좀 더 넓은 타겟층으로 한다고 하면 그 소비자층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곳에 이 브랜드 매장이 위치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팀 더 사례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미샤라는 화장품 브랜드죠. 그래서 여기는
브랜드 조사, 트렌드 조사, 소비자, 경쟁사, 그래서 최종 요약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브랜드 히스토리, 이거는 쭉 열거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방법도 전체 이 그 발표 PPT의 스타일을 정하는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팀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서 함축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발표의 디자인 포맷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와 로고, 브랜드의 그 지향하는 점, 가치를 두는 점, 미션은 좀 더 심플하고 모던하고 그리고 도시적인 세련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군이라는 거가 있죠. 그리고 나이 많은 여성보다는 좀 더 젊은 층의 사용 브랜드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저가였는데 이제 영업 전략에 따라서 가격이 좀 약간 저가로 더 내려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해졌고 제품 가격대도 제품별로 분류를 했죠. 근데 제품이 이제 기초 스킨케어, 뭐 색조,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남성 제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본 이제 스킨케어는 이제 여성 제품이 위주였겠죠. 색조 제품도 여성 제품이고 그러면 크게 큰 카테고리는 제품 구분해서 여성용, 남성용 이렇게 있고 여성용, 남성용에서도 기초, 색조 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과정이 조금 더 그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분이 위에는 분명 여성용 제품인 것 같은데 그런 명시 없이 이제 표기가 되어 있고 밑에는 그냥 남성 제품 이렇게 되어 있죠. 남성 제품은 사실 뭐 어떤 종류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죠. 가격대를 또 써놓는 건 이게 뭔가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 가격대가 중가네, 저가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대도 비교해서 기입을 해놓으면 명확히 알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나이키에서도 최저는 어느 가격대부터 고가로는 어느 가격대 선이다라는 것도 표기가 되면 더 좋았겠죠. 제품 종류 또 가격대 같이 분석이 되었었고요. 이제 전략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스와트 분석을 가지고 했네요. 그래서 스와트 분석상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트렌드 분석 하드 이슈가 되는 이제 욜로와 희귀라는 이제 트렌드가 한 2, 3년 전에 있었죠. 지금은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10대, 20대 소비자층에 대한 분석. 뭔가 이제 트렌드와 주요 이슈들이 막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발표의 PPT가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좀 전체적인 이 발표 포맷과 순서 그리고 내용 정리 이 모든 것이 이것 또한 디자인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 클라이언트 미팅을 갔을 때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만들어 보고 이제 그것을 계속 수정 보완해서 4주차에 전체 그 네 팀 모두 발표하는 곳에서는 지금 현 상태보다는 2주차 내용보다는 조금 더 정리가 잘 된 뭔가 시각적인 가독성과 내용 전달이 명확한 발표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열식으로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요약하면 뭐다. 이게 아무튼 좀 전달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있었고요. 잠시만요. 공유를 중지하고 공유 다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단 여러분들 각자 이게 좀 가리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릴 수가 없네요. 지금 상업공간 디자인 우리 01반 전체 팀 구성 끝났습니다. A팀 제스트 디자인 팀은 SM타운 디자인을 의뢰받았고 B팀 모디파이 팀은 아키앤북 브랜드의 디자인을 의뢰받았어요. C 이노바 팀은 자라 홈 브랜드의 디자인을 의뢰받았고 D 클러스터 팀은 아모레 퍼시픽 브랜드의 디자인을 의뢰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창업한 디자인 회사 각각 이름이 주어져 있고 첫 프로젝트로 각 브랜드의 신축 건물 건축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의뢰받은 상태이죠. 그래서 각 브랜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기존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 매뉴얼 개발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브랜드의 새로운 시대, 각 브랜드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마케팅과 소비자 요구에 그 반응을 하는 디자인이 나와야 되겠고요. 그 경쟁 브랜드를 뛰어넘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최종 디자인 결정을 위해서 매주 담당자 미팅이 있고요. 미팅을 위한 보고서 자료는 정해진 기일에 준비해 주길 바라며 최종 제안서는 각 매주 미팅 결과물이 포함되어서 15주 후에는 최종 디자인 시안을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팅은 1, 2, 3, 4, 5주차에 걸쳐서 4개의 디자인팀 모두 함께 미팅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고요. 그것이 첫 번째 미팅으로는 4주인 9월 22일 날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 전략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표해 주길 바랍니다. 팀으로 이때는 진행을 하고요. 2차 또 미팅은 6주 차에 10월 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때는 전체 디자인 컨셉을 제안해 주고요. 또 각 층별로 공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고 하면 각 층별 컨셉 또한 개인별로 제시를 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3차 미팅은 8주 차에 있습니다. 10월 20일이고요. 디자인 기획 설계 제안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때는 매스 스터디와 평면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겠죠. 4주차 전체 미팅에는 12주인 11월 17일에 있습니다. 이때는 평면도가 어느 정도 거의 90% 이상 확정이 되고 내부 또는 외부에 이제 전체 투시도가 제출이 되어서 제안되어야 합니다. 5주차에는 최종 디자인 제안서를 제출하고 발표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그래도 기본 계획까지 모든 디자인이 완료되어야 되겠죠. 12월 8일 날 최종 디자인 제안서 제출 및 발표가 있습니다. 이 5번에 걸친 전체 미팅 외에 매주 디자인 회사와 프로젝트 의뢰인의 개별 미팅이 진행됩니다. 각 팀별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4시간에 매주 그 디자인팀 활동이 있는데 2시간 정도는 거의 그 이론적인 내용과 활동에 대한 내용, 그 온라인상의 녹화를 보고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2시간에는 팀 활동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팀 내 매주 진행해야 될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계획서에서 오늘은 우리 팀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팀 활동 함께 논의하는 30분 정도의 시간을 갖고요. 그 매주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팀 내 논의를 거치면 개별적으로 각자 분담한 내용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개인 활동이 40분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 조사이기 때문에 PPT 보고서 내용으로 개인이 조사한 내용을 각자 넣어주세요. 그것이 한 20분 정도 할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팀 활동으로 전체 팀의 PPT 내용을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는 활동 30분 정도 가지면 우리 4시간 중에 2시간은 이론 수업 녹화분을 듣고 또 나머지 2시간에는 팀 내의 활동과 개인 활동으로 2시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짧게는 여러분들의 팀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짧게는 20-30분 그 저와 개별 미팅이 있는 시간으로 할당이 되겠죠. 이것은 이제 문제 해결 계획서의 예입니다. 이번 주에는 브랜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트박스라고 하는 만약에 브랜드라고 하면 이곳은 그 뭔가 그 전에 이제 문구를 파는 곳이고 펜시점이고 그 외에 요즘은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그리고 각자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조사하지 않고 정리하자고 하면 청소년층 10대에서 넓으면 20대층이 잠정적인 사용자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든가 그리고 뭐 최근에 생긴 브랜드가 아니라 조금 오래된 한 1990년대에 생겼다라든가 아무튼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은 뭔가를 조사하지 않고 뭔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정리해 보는 단계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사할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브랜드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해보자라고 팀 내에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럼 이제 조사 계획은 나는 자료 조사는 누구 하고 또 보고서 작성은 자료 조사 각자 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취합하고 정리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모두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제 이것 또한 매주 정해진 문제 해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팀 내 활동으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브랜드 조사할 때 참고로 아까 언어적으로 이 브랜드는 어떠하다라고 제시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 맵으로도 이 브랜드는 어떠하다. 이 브랜드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는 이러한 것과 같다. 색채며 재료며 형태 등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내용도 들어가면 이해가 좀 더 쉽겠죠. 후아유라고 하는 이제 의류 브랜드죠. 이랜드에서 만든 이제 좀 캐주얼 웨어고요. 색상이나 뭔가 그들이 지향하는 바, 뭐 간결하고 단순하고 좀 그 이제 주로 나타내는 이제 내부의 색상이나 그래픽 형태들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가 그들의 다양한 상품과 로고, 인테리어 스타일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걸 바탕으로 그럼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것이 브랜드 이미지니까 이미지이고 현재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런 이미지인데 그것과 유사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약간 차별지어서 약간 다르게 갈 것인지 등의 이제 컨셉이나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탐스라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친환경적인 이미지. 아프리카 어린이들한테 그
실제 신발이 하나씩 팔릴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기부를 하는, 보내주는 그러한 착한 기업이죠. 주요 단어 마찬가지 기본적인 뭐 색상이나 그 형태들이죠. 네. 여기까지 2주차 1, 2, 3, 4부에 걸쳐서 내용 일단은 매끄럽진 않지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어 녹화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팀 활동하는 데 참조하길 바라고요. 이외에 여러분들이 더 다른 내용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디자인 전략과 디자인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무엇이든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4부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